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야, 이 새끼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환송심도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32일 남았는데 그 안에 후다닥 해치워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물론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대법원도 열흘 만에 했는데 환송심이니까 이제 육부가 받는다 그래요. 그 서울고검의 육부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서류들도 이관을 받았다. 대법원한테서 고법으로 다시 이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효력이 발생하려고 하면 이게 우편으로 반드시 우체국을 거쳐야 돼요. 우체국의 내용 증명처럼 우편으로 인지가 돼서 그게 피고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송달이 돼야 그때 파기환송심에 관련된 이게 이제 시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 날은 근로자 우체국이 안 하잖아요. 오늘 갔다가 심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4일, 5일 연휴 기간까지는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법에서 얘기한 이 파기환송은 법적으로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송달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송달을 받은 상황에서 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부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안 나 있는 상황에서 고법은 이미 배정을 육부로 했고 심지어 서류도 받았다는 거야. 이건 역시도 절차상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하필이면 요게 끼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선까지는 32일이 남았으니까 요걸로 해갖고 무려 4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았다? 28일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이 4일 날 끝나고 5일 날 발송을 해갖고 막 속달로 해가지고 5일 날 오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5일 날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상고심이. 여기에 상고심 6만 페이지를 검토해갖고 고법이 다른 결론으로 유죄 추정으로 해갖고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데드라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피선거권 박탈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선고를 끝내야 됩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한번 심의해보고 바로 선고를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선고가 선언돼갖고 파기환송된 거를 심의를 해갖고 이걸 때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요게 일주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고심에 올라가 상고 사유서를 쓰는데 20일간 시간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재명 그 변호인 측에서는 27일이라는 시간을 합법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근데 32일 남았잖아요, 선거까지. 나흘은 연휴가 깨먹어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31일을 써버린 거야. 그리고 그래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육부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6일 날부터 심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7일 날 이거를 말하자면 판결을 내려야, 그 다음에 고법으로 27일 동안 최대한 버틸 거니까, 왜냐면 이거는 변호인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의 시간이니까, 27일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만일에 이제 또 말도 안 되지만 27일 버텨서 상고가 접수되는 순간 대법원이 같이 또 전원 합의를 모여갖고 당일날 딱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거일 당일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고법이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 6부는 배당에서 제외가 되고요. 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 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 2부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배당이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파기환송심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기환송심을 했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하라고 하니까 유죄를 때려야 돼요, 사실은. 기속해야죠. 네. 근데 벌금 50만 원을 때려버리면, 이거 90만 원을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을 때려버리면 유죄가 되더라도 아무 법적 저촉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통상적으로 원래 규정상, 관례상 이런 것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래.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법원 자체를 판사를 전부 탄핵해갖고 대법원 판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선거법 이 법원 판정을 통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하는 이 처벌 조항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만일에 재판부가 지정이 됐더라도, 이재명 변호인께서 여기서 재판 안 받을래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기각하는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문제는 이거를 통해 갖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어차피 5년 동안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못 건드려요. 그럼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효가 부활해 갖고 이 재판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죄를 때려 갖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 그렇게 갈 일도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거를 다 무시하고 빨리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도 다 탄핵해야 돼. 그렇지. 우리도 방법이 다 없어. 돼. 진짜 이게 너무 빨리 굴러가는데 이러면 다 탄핵해야 돼. 조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판사고 전부 다 탄핵해가지고 무조건 시간 끌면 돼요. 그리고 일단 조의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실수, 아직 고의니까 실수가 아니죠.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의대는 그냥 구속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될 겁니다. 조의대를 지금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굳이 그 조의대를 자르기 위해서 법을 안 고쳐도 법으로 그 규정만 고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검사나 판사들의 그 정년은 63세거든요. 근데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만 65세,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있어요. 저는 그거 불만입니다. 너무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가지고 대법원 판사들도 그리고 대법원장도 똑같아. 63세에 가. 똑같아. 라고 법을 바꾸면 돼요. 근데 저도 지금 막 계산하고 뉴스에 나오는 계산하고 누가 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거 딱 보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봐야 얘들은 더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위원이 윤석열 풀어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검찰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조희대가 희대의 판결을 저렇게 대놓고 대한민국 법률가들 99%들이 안 한다 그랬어요. 안 있을 수 한다고 없는 하고 일이라고 했어. 말도 안 된다는 하잖아요. 그게 아직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다시 고법에 내려가서 그 수사를 받는 것도 물리적으로 안 돼.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하는데 쟤들은 더한 짓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탄핵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걸 시간만 가지고 끌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탄핵할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다. 쟤네들이 침대 축구 하면 우리도 침대 축구 해. 같이 누우면 돼, 우리도. 들어 누워 그냥. 방법이 재판부 없어요. 기피 신청하면서 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재판 거부하면 됩니다. 연장사유 걸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무슨 지금 뭐 국무회의가 뭐 다 나가가지고 뭐 14명이라서 성립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도 그냥 가서 그 법 올리고 국무회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 일주일 15일 후에 통과. 자동 통과해요. 통과되면 계속. 그냥 해.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하겠지? 그럼 아니? 누이 없는데? 이러면서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도 미친 듯이 꼬집고 핥히고 잡아뜯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얘네들이 지금 어저께 저지른 짓거리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특히 어저께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그 미친놈이 절대 7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무려 10놈이 10명. 나왔어요. 10놈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2명 빼고 나머지 네, 다. 요 2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빼고는 다 싹 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의세를 지금 빠진 사람이 천대엽 노태학인데 이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이 두 사람은 뭐 기피 신청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윤석열하고 저 누구야 한덕수 있어 하나. 어쨌든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이 뭐 서울대 기득권 이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야 이재명은 중앙대 출신이야. 안 돼. 야, 니네 당대표도 중앙대 출신이야. 그래서 대법원도 이제 다 갈아치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대법원 숫자를 10명이 아니라 한 100명으로 늘려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건 바꾸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니, 저기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방송에서 상식선, 우리는 정신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상식선의 사람들이니까 계속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또라이 새끼들이 빤스 먹고 덤비는 데는 상식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버텨낼 뭐 재간이 없다. 며칠이 있고 며칠이 있고 의미가 뭐 없다니까요. 7일이 있고 또 뭐 20일 기간이 있고 그거 나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저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놈들은 희대의 음. 판결을 한 놈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기가 피대의 판결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놓고 했어. 이놈들은 확신범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숫자를 따지고 뭐 절차를 따지고 의미 하면 안 돼.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마 골석 재판을 해가지고 항고심을 갑자기 유죄로 때려갖고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선거 기간이라는 거예요. 선거 기간에 피고를 불러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잖아요. 대법원에서도 한다니까. 선거 기간 중에 재판을 멈춰주세요라고 요구한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게 뭔가 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야. 아니. 안 됩니다. 나는 저것들이 파츠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근데 저것들은 파츠로도 매주 썼다고. 야, 우리가 썼으니까 일단 매주야. 라고 얘기할 놈들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이거는, 정말 시대의 판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의 종말을 예고하는, 우리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라고 스스로 이거를 꺼내놓은 거기 때문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법원도 개혁의 대상으로서 이미 국민들한테 찍혀버린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지점이 딱 요 지점인 것 같아요. 이발 법원 되게 짜증나지 않아? 검찰 새끼 다 죽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 얘기를 할 거에 제가 500원을 걸겠습니다.